프린트 저기 주실 거니까 그냥 요거 듣고 있어 일단. 알겠지? 자, 오늘은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쌤은 요번 요렇게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당연하게도 우리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형을 한 번씩 다뤄봤으면 좋겠으니까 이 수업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잘 듣고 내가 어떤 유형에 좀 약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스스로도 좀 유형에 약한 부분들 별표 쳐서 스스로 선생님한테 저 오늘 수업 들어봤는데 이 유형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 혼자서 체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 너네 고등학생이잖아, 그지? 우리 대학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항등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항상 등식이야. 항상 등식,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 뭐야? 1 빼기 1은 0 이런 거. 되게 간단한 식이, 그지? 뭐야? 0 곱하기 3은 0 이런 거. 이게 왼쪽이랑 오른쪽이 무조건 같은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A에다가 뭘 곱했더니 0이 나오더라. 근데 이제 A는 0이 아니래. 그렇다면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되게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는, 이제 문자로 바뀌어서 나오기 시작하면 잘 모르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걸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여기에 0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등식은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항상 성립하게끔 하려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은 내가 방금 위에서 얘기했지만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준점을 우리가 x에다가 1억을 대입한다고 생각을 하자. 알겠지? 되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억씩 대입해봐. 그럼 얘는 1억의 제곱이 들어가고 얘는 1억이 들어갈 거야. 그치? 근데 오른쪽은 0이래.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얘가 0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1억이랑 곱해진 녀석들, 1억의 제곱과 곱해진 녀석, 그리고 1억이 곱해진 녀석, 그리고 더해진 녀석, 전부 다 0이 돼야지만 오른쪽 식을 만족할 수가 있는. x가 1억이 아니고 2억, 3억이어도 계속 오른쪽 식과 만족하게 되려면 당연하게도 이 곱해진 얘랑 얘가 곱해진 녀석과 더해진 녀석이 다 0이 되게끔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거 왜 동혁아, 너 때문에 빠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 아무것도 안 해서 빠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고 열심히 듣고 있었어. 좋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A, B, C가 다 0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이런 등식이 있다.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쌤이 마찬가지로 x에다가 1억을 대입하면 여기가 1억의 제곱, 억의 제곱, 여기는 억, 그리고 여기는 억의 제곱, 여기는 억이 될 거란 말이야. 이 식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억의 제곱 앞에 곱해진 녀석과 억한테 곱해진 녀석과 그리고 더해진 녀석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다. 근데 뭐 당연하게도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면 뭐 여러분들 알기 쉽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문제로 바꿔 놓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녀석들이야. 자, 그냥 A단계 문제로 간단하게 볼게. 왼쪽이랑 오른쪽 식이 똑같다. 왜냐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음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이 문장의 의미를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x에 아무거나 넣어도 x에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필기는 쌤이 필기하세요 하면 필기하세요. 아시겠죠? 네, 별로 필기 안 해도 되는 내용도 있어. 쌤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모든 풀이 과정들을 다 한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한글로 꼭 써놓으세요. 왜냐면 이거 어렵잖아. 이거 너네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영계 국어들 아니야? 그지? 어려우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 무슨 뜻이다? x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이 식에 내가 x에다 1억을 갖다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7589를 집어넣어도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요 3하고 여기 있는 a-1하고 똑같은 숫자면, 그러면 x에다 뭘 넣어도, 그리고 여기 있는 b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1하고 그리고 여기 더해진 7하고 여기 더해진 c하고 똑같은 숫자면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기 위해서 A는 4가 되면 될 거고요. 얘네 둘이 똑같기 위해서 B는 마이너스 5면 될 거고요. 얘네 둘이 똑같기 위해서 C는 7이 되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게 항등식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요거 뭐 필요하시면 적으세요. 제가 10초 드릴게요. 1, 2, 3, 4, 5, 6, 7, 150.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항등식 가장 기초적인 계산법,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말 뜻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2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수투에서 미적분 1에서 뭘 배우냐면 미정계수 찾기를 배우는데 이 미정계수가 뭐냐면요. 정해지지 않은 계수야. 정해지지 않은. 자, 요거는 적어도 돼요. 미정계수법에서 미정계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 계수는 알잖아.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계수라고 하거든. 그치?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알파벳 문자들 그런 거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미정계수법. 그래서 이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계수 비교법입니다. 계수 비교법은 뭐야? 방금 했던 거 우리 앞에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을 것입니다 라고 푼 게 계수 비교법이고요.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 자, 쌤이 방금 항등식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x에 대한 항등식이 뭐라고 했냐면 x에다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라며. 그지?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게 뭐야? 그럼 실제로 아무거나 넣어보라는 얘기야. 아무거나 넣어보면 식이 여러 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식 말고요. 자, 요런 식이 주어질 겁니다. 실제 이제 학교 문제에서는 이런 식이 주어질 거고 되게 복잡하지. 아까는 왼쪽이랑 오른쪽의 계수를 비교하면 딱 됐었는데 지금은 계수 비교하려면 전개를 전부 다 해야 돼. 너무 귀찮지 않겠어? 그치? 이럴 때 내가 x에다가 아무 숫자나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아무 숫자도 있잖아. 쌤이 집어넣으라 해도 여기다 1억 갖다 집어넣고 막 1억 넣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계산이 복잡해지겠지. 그치? 계산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야? 이놈들 중에 하나가 죽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죽기 좋은 녀석을 넣으면 돼요. 자, 얘를 죽이고 싶어. 똑같이 생긴 애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 죽고 얘 죽어요. 맞아요? 0이 되니까. 그래서 얘 여기 어디였어? 자,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c, 얘는 마이너스 6 곱하면 6c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3 더하기 10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C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얘도 똑같이 생긴 녀석, 그치? 얘도 죽여버리고 싶어. 얘도. 그래서 얘도 x에다가 5를 대입해보시면 여기다가 다 5를 대입해. 그러면 얘랑 얘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남으니까 여기는 5a 그리고 6 그걸 곱해서 30a가 되고 그리고 이 녀석은 75 마이너스 50 더하기 5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a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잘 안 보이는 거 이 녀석 얘랑 얘 요거 잘 안 보이거든. 요거 잘 안 보이니까 요거는 뭐 집어넣는 거냐면 x에 대해 0을 대입하는 거예요. 0을 x에 대해 0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되고 1 넣어도 돼. 상관없어. 근데 요걸 주기 위해서는 x에다 다 0을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 죽고 여기는 b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b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죽고 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c, 여기서 a, 여기서 b를 다 찾아줄 수가 있겠지. 그지? 이렇게 왼쪽 식은 복잡하고 오른쪽 식은 간단할 때 우리 계수 비교법을 할 수 없을 때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요 수치 대입법을 왜 배우냐면 그 맛보기로 하나만 보여줄게요. 우리 이제 3학년이 되면 이런 식을 배워요. 얘를 전개하면 그냥 봐. 요런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그럴 거야. 여기 NC0, NC1, NC2 이런 거 다 더하면 몇 대요? 이렇게 물어보고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수치 대입법에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야. 자, x에 1을 대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있는 개수들만 남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 문제들에도 만약에
이거의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요걸 하나하나씩 더하는 게 아니고 x에다 1을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 이게 바로 개수의 합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x에 1을 대입하면 여긴 2의 n제곱이 되고 여기 nc0, nc1, nc2 해서 ncn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개수 미정계수법을 배워서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배워야지만 이 녀석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학년 걸 잘 배워놔야 된다는 얘기.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개념은 다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 쌤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나머지 정리는 식만 이쁘게 잘 쓰면 된다고 했어. 그치? 기억나? 식만 이쁘게 잘 쓰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17을 3으로 나누면 5가 들어가고 2가 남는 요거를 17이 3이 5번 들어가고 2가 남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쓸 수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요 나머지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은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랑 똑같은 거라서 같이 설명을 해줄게. 자, 다항식 px를 다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봐봐. 다항식 px는 이렇게 px 쓸까? 자, 이게 될 거고 그리고 2x-1로 나누면 뭔가 몫이 생기고 뭔가 나머지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몫을 보통 qx라고 쓰고 나머지를 rx라고 써요. 규리마 정신 차려야지. 여기 뭐 있어? 이거 보세요. 네.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아까 방금 여기서 17 쓴 것처럼 17을 3으로 나눴더니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겼다. 그지? 요걸 그대로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자, 이 문장에서 나는 뭐 구해야 되냐면 이 녀석 구해야 된단 말이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얘를 없애버려야 돼. 얘를. 근데 얘를 없애는 거는 간단하지. 얘를 일로 넘기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qx를 우리가 모르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넘기지 못하면 어떻게? 죽여버리면 되지. 그지? 그래서 얘를 죽이기 위해선 요 앞에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해줘야 됩니다. 여기 x에다가 2분의 1을 갖다 대입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근데 이거 앞에 있는 수 0으로 만드는 거 잘 모르는데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2x-1을 위에다 잠깐 써서 얘가 0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항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양변에 2 나눠주고. 맞아? 이렇게 해서 x에다 2분의 1을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2분의 1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식에다가 2분의 1을 다 넣어야겠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0 곱하기 qx가 되기 때문에 얘가 죽어버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문제에서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r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r이 나오는 거지. 됐어? 자,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여기 이 친구를요 지울게요. 이 친구를 지우면 얘가 뭐냐면 사실 px였어. 얘가 px를 쌤이 여기 문제에서 준 px를 길게 써놓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px에다가 쌤이 뭐 집어넣은 거냐면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나머지만 남더라. 왜냐면 qx가 죽으니까. 됐어요? 이게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모든 식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2분의 1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로 나누면 나머지를 구하세요 하면 뭐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왜 나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이거야. 이 식을 잘 써야 돼. 근데 이게 나머지 정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인수 정리가 돼. 인수 정리는 뭐냐면 우리 맨날 했던 거 있잖아. 소인수분해. 얘가 사실은 나머지 구하는 거랑 과정이 똑같아요. 이 12를 4로 나눴더니 3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빵이 됐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머지가 없는 상태를 소인수 분해했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을 소인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소수인 인수기 때문에 얘도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0. 즉 이렇게 깔끔한 상태가 된다는 거야. 얘는 얘랑 얘랑 곱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얘랑 얘를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인수 정리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알겠지? 마찬가지 얘에서 a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죽이면 돼.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요, 이렇게 해서 a 값이 9인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는 똑같은 거지만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 인수 정리는 그냥 나머지가 0인 거. 알겠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넘어갑시다. 자, 조립제법은 당연하게도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자, 조립제법은 3학년 될 때까지 계속 쓸 거야. 뭐 안 쓰는 데가 없어, 안 쓰는 데가. 그래서 조립제법은 무조건 알아놔야 되고, 하는 방법은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 녀석 하나, 운이 좋네. 일단 쌤이 녹화해 놓을 테니까 끝나고 들어야겠지? 자, (166번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조립제법을 할 건데 이 조립제법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쉬운 거는 많이 해봤을 거니까 쌤이 어려운 걸 한번 해보려고 해. 어려운 건 아니지만 헷갈리는 걸로. 잘 보세요. 이런 거 할 때 잘 드러나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조립제법을 할 때는요, 이 나눔 당하는 이 식을 먼저 계수들을 잘 써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1차식이 없잖아, 그치? 여기 1차식이 없어, 그치? 그래서 요 1차식이 없을 때는 여기를 0으로, 그래서 여기 상수항, 여기 1차항, 여기 2차항, 여기 3차항, 이렇게 딱 맞춰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얘를 나누기 거꾸로 하는 거지. 이렇게 거꾸로 나눌 때 이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뽑아 오시면 돼요.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준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씁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가 올려서 써줄 거야. 곱하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해주면 돼. 그 다음 똑같이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올려줄 거고요. 똑같이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곱해서 올려줄 거고요.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이렇게 네모칸 쳐서 닫아줄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얘가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쓸 때는 여기에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얘는 여기 순서대로 다시 상수항, 1차항, 2차항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 x제곱, 8x,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쓰고, 여기 네모칸으로 닫아놓은 녀석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내가 나누는 식은 뭐였냐면 2x 플러스 1이었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 풀고 나니까 x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었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2x 플러스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에 2를 곱해주면 2x 플러스 1이 되는 거 보여? 그지?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2x 플러스 1이 되는데, 쌤이 만약에 2 곱하기 3이라는 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앞에 있는 2를 지우고 싶어서 여기다가 내 맘대로 2분의 1을 했어. 그래도 되나?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만들어준 식인 요 2분의 1을 곱하는 걸 만들어줬으면 다시 2를 곱해서 이 파란색인 애들이 합쳐서 1이 되게끔 다시 만들어주면 돼. 그지? 그럼 실제로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긴 약분해서 1 되고 얘네들이 곱해서 6 되고 똑같이 6이 나온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에다가는 곱하기 2를 해주고 요 식에다가는 곱하기 2분의 1을 해줄 겁니다.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 계산하면 2x 플러스 1이 되고, 그리고 요 2분의 1을 여기랑 여기에 다 분배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요 3차식을 이걸로 나눈 최종 정리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몫을 구하세요 했는데 요거 썼다? 그럼 틀리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까지 만들어서 얘를 써줘야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필기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쌤이 한글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한글이 잘 안 보이거나 뭐라고 썼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물어보세요. 우리 목표는 시험을 조졌을 때 70점을 맞는 게 우리 목표야. 시험을 조졌을 때. 너무 잘 보면 70.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잘 보면 70점이 아니고 시험을 조졌을 때 70점을 맞는 게 우리 목표야. 70점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요, 그 쌤이랑 했던 라이트센 그리고 쌤이 풀어줄 내신 기출문제 중에서 내가 말하는 쉬운 것들만 맞추면 70점이 돼. 당연히 어려운 것도 풀어줄 거거든? 근데 그것까지 내가 할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쉬운 것들이라고 말한 것들만 잘 맞추고 잘 외워가면 돼. 쌤이 여기 앉아서 안산에 시험 문제를 몇 개를 받겠니, 그치? 당연히 시험 문제는 계속 돌고 돌아요. 매년 나오는 게 똑같아. 근데 시험을 못 보는 게 너무 어이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개별 수업을 하다 보면 누구는 이거를 알려주고 누구는 안 알려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우리 다 같이 앉아있을 때 다 같은 문제를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쌤이 요거는 꼭 나온다 하는 것들은 무조건 암기하듯이 풀어버려. 알겠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 화장실에 똥 싸려고 딱 앉으면 보이는 벽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쌤이 외우라고 하는 문제들을 꼭 다 붙여놓으시면 좋아요. 들어가서 릴스 보지 말고 문제를 좀 보세요. 제일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자, 오늘 쌤이 그 인수분해까지 오늘 원래 공식 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요. 인수분해까지 같이 해서 인수분해랑 곱셈 공식 변형까지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는 겨울방학 때 다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테스트를 오늘 잠깐 간단하게 볼 거야. 얼마나 외웠는지.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집에 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시험은 제가 말했지만 찍어서 다 집으로 전송을 할 겁니다. 열심히 외워오세요, 제발. 자,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우리가 조금 까다로운 녀석은 누구냐면 9번이에요. 9번. 9번만 처음 보는 녀석이잖아.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뭐래? 그럴 수 있어. 지금 겨울방학 때 안 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 이제 외우면 되지, 뭐지. 자, 그리고 쌤이 지난 시간이 아니고 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자, 이런 건 인수분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곱셈 공식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이게 뭐지 싶은 거. 그지? 이거 본 적 없지? 4제곱까지 있는 것도 볼까 말까 한데 5제곱까지 있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친구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알려줄게. 왜냐면 머리 빠개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은 자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자, 인수분해는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맨 처음에 식을 쳐다봤을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가장 처음에 이게 씨발 어떤 공식일까 하고 보는 게 아니야. 인수분해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공통인수 묻기야. 졸라 크게 써놔. 공통인수 묻기. 공통인수를 묶어주면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뭐 해야 될지 보입니다. 예를 들면 3의 배수로 쫙 깔려있는 이 식에 3을 안 묶으면 당연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야. x가 항마다 다 들어있는데 x를 안 묶어냈으면 당연히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인수분해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공통인수 묶기야. 알겠지?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은 다음에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식의 인수분해가 있는데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인수분해 문제 여러 개 인수분해, 자, 이런 게 있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문제 풀면서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91번 봅시다. 자,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고 했습니다. 밑줄 치세요.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자, 제가 뭐라 했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고 했으면 x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어도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했지, 그치? 실제로 이 식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문제, 여기 지금 문자가 a, b, c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넣고 0 넣고 1 넣고 해서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도 괜찮아. 그래도 풀려. 근데 이 친구는 보면은 약간 뭐 하고 싶어? 오른쪽을 전개하면 좀 더 빠르겠다, 그치? 왜냐면 0 넣고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하면 뭐야, 식이 3개나 나오잖아. 아주 띠꺼운 상황이 아닐 수 없지,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 식만 딱 전개해주면, 자, 얘랑 얘 전개하고 얘랑 얘 전개하면은 2차 식이 b 더하기 c 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 전개한 거 뭐야? 얘랑 얘 전개한 거 1차 식, 그리고 얘랑 얘 전개한 거 3b. 여기 BC도 있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왼쪽 식이랑 비교하기가 너무 편해집니다. 왼쪽 식이랑 비교할 때, 얘도 비교할 때 어떻게 써놓냐면, 자, 쌤이 왼쪽 식을 파란색으로 쓸게. x 세제곱 더하기 0x제곱 더하기 ax 빼기 6 요렇게 써주시면 위아래 비교가 너무 편하지, 그지? 여기 0이야. 자, 눈으로 풀자. 눈으로 어떻게 풀어? 자, 3b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네, 그치? b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c는 2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bc 곱하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랑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죠? 네. 안 되면 손으로 풀어도 돼, 괜찮아. 어쨌든 자, 요렇게 필기할 것도 없어요. 이거 뭘 필기해? 자, 여기다 필기할 건 뭐라고 하면 돼? 여기다가 전개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면 돼요. 전개. 그래서 우리가 왜 엉덩이를 많이 오래 붙이고 있어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뭐냐면 문제를 졸라 많이 풀어보고 유형을 많이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맨날 나는 수학을 졸라 못하니까, 계산이 느리니까 앉아가지고 연산 문제집만 졸라 잡고 있으면은 유형을 건드려 볼 수가 없어. 저런 유형이 전개를 해야 되는 건지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 건지 비교를 해야 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을 여러 개를 다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 친구를 딱 보니까 쌤이 아까 풀어줬던 A 단계에서 갖다 대입하는 문제인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 한번 푸는데 75초 드릴게요. 다 안 풀어도 돼. X에다 뭐만 넣으면 되는지만 빨리 찾아. 3개 넣어야 돼, 3개. 자, 됐지? 뭐만 넣으면 되는지 찾으라 했잖아. 자, 잘 보세요. 자, 다 안 풀어도 돼. 이걸 푸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야.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인 x에다가 0을 먼저 집어넣게 되면은요, 뒤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오른쪽은 2c, 이렇게 돼서 c 값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보이는 딱 1 값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요, 왼쪽은 1 더하기 a-4가 되고 오른쪽은 0이 돼서 a 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2를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4 플러스 2a-4는 2b가 되고 얘 죽어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개를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세개 찾으라고 한 건 뭐야? 요거 3개만 찾으면 돼, 요거 3개만. 알겠지? 계산은 좀 더 섬세하게 님들이 하시고요. 자, 쌤이 수학 선생님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계산을 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계산을 너네가 해주면 너무 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수학 선생님을 하기로 했어. 나는 푸는 방법만 알려주고 계산은 니네.
자, 요거 별표 치세요. 요거 별표. 아, 이게 아주 시험에 나오는 단골 문제 아니겠어? 모르지 뭐, 그지? 우리 4월 1일부터는 쌤이 기출 문제를 조금씩 줄 겁니다. 어려운 거 빼고 쉬운 것만 풀 수 있게끔 해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좀 올려드릴 건데요. 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쌤이 아까 맨 처음에 요거 항등식 설명할 때 있잖아. 여기다가 무슨 개소리인지도 모르는 그 n 막 nc1 막 이런 거 썼었어, 그치? 자, 얘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개수의 합을 쫙 구해주기 위해서 x에다 1을 대입해야 된다 라고 했었지, 그치? 그런 느낌인 거야. 잘 봅시다. 자,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 뭐야? x에 대한 항등식일 때에다가 밑줄 치시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냐면 a1, a2, a3, a4, a5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구하라는 게 여기 딱 있네. 근데 하나 띠꺼운 게 있지. 그지? 얘 아주 띠꺼운 녀석이 숨어있어, 그지? 아,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x에다가 1을 딱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1, 여기다 1, 여기다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의 5제곱이 a0, a1, a2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 근데 얘가 아주 띠껍단 말이야, 얘가. 자, 얘를 구하려면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될까? 얘네 다 죽여버리려면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 0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죠? 예. 얘 다 죽여버리고 싶지. x에다 0 대입하면은 이게 다 죽어. 다 죽고 얘만 남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요. 여기다 0, 여기다 0, 0, 0, 0, 0 집어넣으면 1의 5제곱이 a0가 되니까 여기 a0 자리에다가 1 갖다 집어넣으면, 이거 지우지 말까? 자, 그러면 여기가 2의 5제곱 우리 32예요. 알고 있죠? 몰라도 됩니다. 외우세요. 네. 자, 2의 배수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여기까지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 이게 2의 1제곱, 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하다 보면 외워지겠지 뭐. 그치? 네, 그래서 답은 얘를 넘긴 31이 됐어. 얘만 구하면 되니까. 알겠지? 자, 얘가 시험 단골 문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B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얘 조금 더 어려워졌어. 여기 보니까 0, 2, 4, 6, 8을 구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거는 1 대입하고 0 대입하는 거밖에 안 알려줬는데 갑자기 짝수를 구하라지 않았나? 또 홀수를 구하라고 하는 데도 있을 거야. 그래서 힌트를 주면요. 여기는 x에다가 1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여기랑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홀수 차수에 넣었을 땐 마이너스가 살아있고 짝수 차수에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x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할 때 자, x에다가 대입을 할 때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어. 그러면 요 x자리를 비우고 꼭 괄호를 쳐서 이렇게 대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간단한 문제들은 그냥 대충 계산해도 되지만 뒤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괄호를 쳐서 대입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요것만 적어 놓을까? 대입할 때는 괄호 사용. 괄호예요, 괄호. 요 밑에 있는 요 뭐 대입해야 되는지까지 필기를 합시다. 여기 요 힌트니까 요 문제 풀 때 한번 같이 써보시면 좋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숙제 검사를 할 겁니다. 1시간 동안. 오늘은 테스트를 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숙제 검사를 할 거고 모르는 거 이제 조교 선생님이랑 쌤이랑 같이 돌면서 쭉 봐줄 건데 숙제 검사는
수업을 나는 고등학생들은 숙제 검사를 잘 안 하는 편이야. 근데 이 수업의 효율을 나기 위해서는 숙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누구처럼 이렇게 안 하려고 딱 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숙제 검사를 할 거고요. 할 수 있잖아, 그지? 숙제 검사 할 거고, 그리고 숙제 검사 끝나면은 인수분해랑 곱셈 공식 변형 테스트를 좀 볼게요. 그래서 이악 물고 좀 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첫 번째 내신을 아직 못 겪어봐서 그런데 그 내신 첫 번째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갑자기 이 성적으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몰려와요. 중학교 때는 내가 그래서 이악 물고 공부하면은 100점 맞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악 물고 해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시험을 60점으로 시작했으면 그 60점보다는 무조건 잘 나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넘어가겠습니다. 자, 203번 볼게요. 다항식을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일 때 라고 나왔어. 자, 우리 나누기 배웠으니까 저 식을 저걸로 나눠서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인 걸 확인하면 되겠지? 그지? 그렇게 풀면은 이 문제 풀고 시험이 끝날 거야, 그치? 그렇게 풀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식을 쓸 겁니다, 식을. 자, 이 친구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뭔가 생기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 그지? 자, 필기는 다 듣고 하세요.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QX를 찾아내야 돼. 그지? 이 QX를 찾는 방법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띠꺼운 잔해물을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왼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요.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에는 식의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얘랑 얘가 인수기 때문에 QX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저 왼쪽에 있는 식은 3차식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은 2차식과 어떤 녀석의 곱이야. 그럼 그 어떤 녀석은 당연하게도 1차식이 되어야지, 그치? 1차랑 2차랑 곱해야 3차가 되니까, 그치? 그럼 우리 저기 있는 최고차의 개수를 찾아봐봐. x 세제곱의 개수는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 녀석도 1로 시작해야 걔랑 곱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 qx를 갖다가 어떻게 둘 수 있냐면 x 플러스 뭐시기라고 두시면 돼요. 뭐시기는 네모로 두든지 뭐 m으로 두든지 뭐 알파로 두든지 여러분들 간지나는 걸로 하세요. 저는 네모가 좋아요. 자, 요렇게 해놓고 왼쪽하고 식을 비교해봐. 요렇게 해놓고 식을 비교하는 거야. 그랬을 때 가장 멀쩡하게 생긴 녀석이 얘야, 얘. 마이너스 2x. 아니야? 여기 막 a도 있고 막 b 마이너스 3도 있고 막 더럽잖아, 그치? 그랬을 때 가장 멀쩡한 녀석이 이 1차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차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랑 뭐랑 곱해야 되냐면 얘랑 뭐식이랑 곱하면 되고 얘랑 2랑 곱하면 돼. 맞아? 요렇게 곱해서 나오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한 녀석은 네모 x가 되고 여기는 2x가 되고 얘네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x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네모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지. 그지? 마이너스 4가 네모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되겠어? 쭉 전개해서 x제곱이 되는 a값 찾아주고 상수항이 되는 b값 찾아주면 돼. 자, 이것도 다 전개하면 돼? 안 돼. 다 전개하지 마. 뭐야? 얘네 둘만 곱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 그치? 얘가 마이너스 8이야. 요 b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8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얘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제곱이 나오게끔만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맞아? 다 전개할 필요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쌤이 말한 그 순서를 잘 적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멀쩡한 놈. 필기하세요. 자, 한글로 적으라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한 번만 볼까?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2x 플러스 3을 좌변으로 넘기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qx의 정체가 1차식이라는 걸 밝혀내는 게 두 번째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멀쩡한 놈을 찾아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 푸는 순서를 그대로 잘 적어놔. 그리고 내가 쓰는 단어를 그대로 쓰세요. 그래야 갑자기 학교 수업 시간에 생각나. 아, 쌤이 저기 멀쩡한 녀석 이렇게 하는 멀쩡한 놈 이렇게 얘기한 그 단어를 그대로 기억해 놓으세요. 멀쩡한 놈이라는 건 이제 문자가 안 들어가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색 볼펜 꼭 준비하세요. 삼색 볼펜으로 필기를 기깔나게 좀 색깔 많이 넣어서 하세요. 딱딱거려도 괜찮으니까. 내가 설명할 때만 딱딱거리지 마. 지호 없어? 저번에 그래? 저번에 하나 줄게. (1번도) 뭐 한글 쓰고 싶으면 이제 좌변 2항 정도 써놓으세요. 2항. 자, 넘어가겠습니다. 207번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x-3으로 나눴을 때 13일 때 a,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요 식도 되게 더럽게 한글로 써있지만 이 숫자식으로 변형해주면 되게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을 지난 시간에도 쌤이 얘기를 했지만 말을 하면서 말한 걸 그대로 옮겨 적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능력이야. 왜냐면 한글로 써있잖아. 한글을 식으로 바꾸는 것도 되게 능력이거든. 얘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생겨야 되는데 몫이 뭔지 몰라. 그치? 그럼 qx 쓰는 거지. 몫이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1.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자를 놓는 과정도 익히셔야 돼요. 우리 1학년만 고등학교 다니고 안 다닐 거 아니잖아. 그치? 2학년, 3학년 때는 문자를 더 다채롭게 문자 8개까지 놓을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두 번째,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을 x-3으로 나눴을 때 또 뭔가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13. 근데 봐봐. 야, 얘는 얘랑 곱해서 플러스 1이고 얘랑 곱해서 플러스 13인데 이 두 qx가 똑같은 거겠어? 다르겠지. 아, 옆에 곱해지고 더해진 놈들이 다른데 이렇게 똑같이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차별점을 하나씩 두세요. 뭐라고 뭐 엄청 복잡하게 둘 필요도 없어. q1x, q2x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냥 얘네 둘이 다른 녀석이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의 목적은 뭐라고? 내가 모르는 qx를 구하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구하거나 죽이거나. 여기선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아까처럼 여기가 3차고 여기가 2차면 얘가 1차구나 하겠는데 여기 왼쪽에 3차인데 얘가 1차야. 그럼 얘는 뭐냐면 2차식이란 말이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죽이는 게 목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여기 x에다가 1을 갖다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1이 돼요. 얘가 죽으니까. 그치? 두 번째, 여기는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1이 13이 되고 얘가 죽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간단하죠가 나오려면 뭐냐면 이 문장을 식으로 먼저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필기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1이고까지에다가 빨간색으로 필기를 하시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하세요. 제가 밑줄 쳐놓은 이 부분은 이거고요. 여기는 이거예요. 요 위에 밑줄 쳐놓은 거랑 아래랑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필기를 하세요. 자, 다 적지 마세요. 다 적으면 여러분들한테 독입니다. 이런 거는 안 적어도 되잖아, 그치? 얘네만 딱 적어놓고 끝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알아서 풀어봐야지, 그치? 너 피부 되게 좋다. 부럽다. 자, 넘어갑시다. 211번. 자, 똑같아. 유형이 계속 반복돼. 반복되는데 뭐만 다르게 스탠스만 취하면 돼. 자, 읽어봅시다. 다항식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다가 밑줄 치고 뭐 하면 되겠어?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을 안 줬으니까 qx라고 두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 야, 내가 필기 하랄 때 필기하랬지. 딱딱거리지 마. 살해당한다. 자,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쓰고 그 다음 밑에 여기 px를 x-2로 나눴을 때 위에 qx를 썼으니까 뭐 q'x라고 써도 되고 q1x 여기 q2x라고 쓰셔도 됩니다.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그지? 자, 근데 여기까지 문제에서 힌트를 줬는데 마지막에 뭐 하라 그랬냐면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이따 쓰라 했다. 자, 뭘 구하라고 했는지가 메인이야. 뭘 구하라고 했는지. 그래서 자, px를 x제곱 플러스 x-6으로 나눴을 때 자, 그럼 뭔가 또 몫이 다르니까 q3x라고 할게요. 자,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누는 식 자체가 뭐였냐면 1차식이었기 때문에 요 끝에가 상수항이었어.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 자, 1차식으로 나누면 그 나누는 식보다 낮은 차수가 나머지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요 밑에 보니까 뭐야? 2차식으로 나눴잖아. 그치? 2차식으로 나눈 요 경우에는 나머지가 뭐 안 주어졌으니까 1차식인 나머지가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1차식인 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무슨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얘를 죽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갖다 집어넣으면 요런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는 얘를 죽이기 위해서 2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얘를 괜히 준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니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준 요 두 가지 힌트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p에다가 얘가 0이 되는 값인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사라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 근데 문제에서 p 마이너스 3, 즉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7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식인 얘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 요 식에다가 다시 얘를 죽이기 위해서 2를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죽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한 이런 식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p2가 뭐라 했냐면 3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 둘이 연립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얘는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를 업그레이드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 시험 문제를 쌤이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알겠지? 여기까지 필기합시다. 자, 쌤도 최대한 색깔 3개만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삼색 볼펜 하나만 들고 오세요. 이거는 빨간색으로 해도 돼. 여기.
미리 다 써가지고 일찍 끝나. 돼. 저 밑에 안 써도 되잖아. 안 써도 돼. 오, 안 써도 돼? 쥐리네. 몇 점 맞는지 기대할게. 알바. 한 85점 맞았으면 좋겠다. 제가요? 싹가는 당연. 1등 찍고 와. 알바기.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아니, 네가 1등이야. 아무튼. 자, 아직 안 적었어? 다 적을 필요 없어. 그냥 거기까지만 적어. 됐어. 풀어. 자, 알았어. 진정해. 자, 숙제는요. 213번까지가 숙제입니다. 213번까지가 숙제고요. 선생님이 오늘 단톡방 만들어 줄게. 그래서 질문을 올리는데 질문은 우리가 이제 채점 다 하고 2번, 3번 고민해보고 모르는 것만 올리는 거야. 다 쎄러 갖다 올리면 당연히 안 풀어줍니다. 예. 그래서 213번까지 숙제를 할 거고요. 월요일에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요. 숙제 검사를 할 겁니다. 숙제 검사. 숙제 검사랑 곱셈 공식, 변형, 인수분해 공식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악 물고 외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어요.